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1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마침 9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3개국이죠. 태국 등 3개국 순방을 동남아 순회 공연. 동남아 순회 공연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거의 23주가 넘게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첫 입을 떼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국은 참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조국이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함을 당하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교육 제도 때문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육 제도를 개편하라. 이게 무슨 흔한 얘기로 뭐 뜯어먹는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유행하는 말은 뜬금포. 네. 뜬금없이 뭘 싸대는 건데 네. 저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네. 과연 이분이 네. 저 조국 딸 의혹과 쟁점에 대해서 말하신 건 맞아요? 왜 이거를 이 얘기가 거기에 왜 갖다 붙는지 제가 논리적 그 귀결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공항에 출영 나온 그 당 지도부들한테 네. 이게 조국 이야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언론이 해석을 한 겁니까? 직접 육성으로 한 얘기니까 뭐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데 아니 그렇다면 그 말을 한 건 사실인데 예. 이 말을 조국 딸 조국의 이 비리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것을 조국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조국 얘기 안 하면서 그 얘기했으면 이 양반이 정말 대한민국 교육 제도를 갖다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국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다 등등등등 이야기하면서 조국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교육 제도의 희생양인 양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보통 사람이 하면 다 이게 뭐 참 뜬금없는 이야기고 개풀 떠먹는 소리라는 걸 알 텐데 네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뭔가요? 의도보다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저는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약에 며칠 만에 그래도 뻥끗한 거죠? 3주가 넘었죠. 3주가 넘었고 예를 들어서 조금만 신경 쓰는 그런 참모들이 있었으면은 뭐 우리 김영광 실장 청와대 정무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일 무슨 뭐 간단하게 브리프해서 오늘의 무슨 뭐 여론의 동향은 어떻고 언론의 뭐 보도 내용은 뭐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이어져 오는 현안인데 네.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고.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고 봐요.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뭐 현재 언론에서도 예전 같으면 다른 문제에 쉬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언론에서는 심지어는 경향 한겨레까지도 그걸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대통령이 모른다면 대통령이 신문을 안 보거나 방송을 안 보거나 유튜브를 안 보거나 그 다음에 제대로 보고를 못 받거나 이것이 아니라면 의도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이 양반은 저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조국을 자기의 어떻게 운명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내 운명입니다. 조국한테 밀리는 순간 앞서 우리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자기가 임명한 윤석열 검찰이 치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에서 조국을 내주는 순간 이제부터는 나는 나는 그야말로 내 아들도 내 딸도 심지어 내 부인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마치 우리 격화소량이란 말이 있죠.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걸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 입장은 항상 그렇게 느끼는 거지. 국민들 입장에서 발바닥 가려서 환장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야말로 남의 다리 긁고 앉았는 겁니다. 이제 뭐 전형적인 이제 뭐 물타기라 그러죠. 정치판에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하신 말씀은 논리적으로 뭐 맞지도 않고 뭐 아까 쭉 얘기됐지만 이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그렇죠. 격인데 이 조국은 이 교육제도 무슨 수능이 아니고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그 개구멍 파기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정당한 실력을 평가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슨 세계 선도 학생 조국 딸이 들어간 게 뭐 세계 선도 전형인가 아니 무슨 대학원 들어가는 애들이 무슨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무슨 세계를 선도를 해. 노벨상 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그런데 조국은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 제도의 희생자가 아니고 이 제도를 밑바닥까지 다 긁어먹은 수혜자인 거죠. 최대 수혜자죠. 조국이 이런 부당하고 가진 자들, 특권 있는 사람들, 뭐 대학 교수인자들이 무슨
저 품앗이 가면서 네. 뭐 이렇게 하는 제도를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로 잘한 거예요. 딸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네. 의학 전문원을 필기 시험 안 보고 통과시킨 이 사람 이 약삭빠른 정말 저 편법, 탈법 행위자를 책임을 물어야지. 조국이가 희생자라는 게 이게 희생자 코스프레로 물타기 했다라는 거는 정말 부적절한 거예요. 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기타 대학생 20대들이 분노하는 줄 아세요? 28살 언저리, 즉 조국의 딸과 같은 연배 사람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국의 위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이 입국 다물고 있었으면은 조국도 보면 그 당시 있는 놈들 흔한 얘기로 최근에 조국이 문제 삼고 있는 윤병세,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했던 윤병세를 갖다 공격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공격할 때는 너는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양아치 같이 사느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마치 성인인 양, 성현인 양 꾸짖어 놨는데 막상 까보니까 자기는 거기를 가장 철저하게 우려먹은 거예요. 윤병세 장관 그래서 20대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위선. 말과 행동이 다른 그 위선. 그리고 실제 자기 딸, 자기 아들들은 거기서 그렇게 키워가면서도 마치 그렇게 키우는 건 정말 나쁜 일이야.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돼. 이 보수 적폐놈들아. 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보수 적폐보다 더 나쁜 거야. 그 윤병세 씨가 네. 그때 2013년 2월 국회 청문했던데 문제가 됐던 거는 네. 그 대학생 딸을 네. 가계 곤란 장학금을 5월 이것도 진짜 나쁜 놈이지. 정말 진짜 나쁜 자식도. 놈입니다. 이런 놈의 새끼들이 아니, 하여튼 오케이. 외교부 장관 된 놈이 그래서 가계 곤란으로 5학기를 받아요? 그래서 참. 조국은 또 트위터에 이렇게 날린 거야. 교수 월급을 받고 다니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네. 고려대학교겠죠. 네, 네. 딸에게 장학금 받지 말라고 했다. 네. 윤병세 이놈은 네. 재벌에 비해 네. 이제 이건희에 비해 재산이 그 작으니까 네. 가계곤란 장학금을 신청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네. 정말 개자식이라고 욕을 했는데 네. 이 조국은 다음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또 이것도 뭐 역구멍 개구멍으로 보내가지고 네.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 800만을 받았고 네. 2016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는 6학기 연속으로 총 1200만을 받았는데 네. 장학금이라는 거는 가계가 어렵거나 공부 잘하면 이제 격려해 주는 건데 얘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공부 못했기 때문에 격려해 주는 장학금을 받아놔요. 아니죠. 공부도 못하고 플러스 집이 또 부자, 집이 56억 신. 부자인데. 근데 조국은 또 2012년 4월 또 트위터에다가 네. 잘난 척하면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자기 딸은 왜? 아니죠. 조국의 입장에서는 이건이나 저 누굽니까 저 현대에 비하면 굉장히 가난할 텐데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마 조국은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우리 딸이 고려대 다니면서 장학금 안 받은 건 사실이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받지 말라고 그랬는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이 부족해서 못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려대 다니면서 안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문회 나오면 저는 거짓말한 게 없고 법적으로 위법한 말 한 게 없습니다. 뭐 법과 절차에 하자고 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법의 문제는요. 사모펀드에 가서 따지시고요. 사모펀드 우리 황태수 TV에서 얘기했잖아요. 가장 보면 그 앞으로 사달이 날 부분은 사모펀드 부분이라고. 법의 문제는 검찰에서 조만간 차곡차곡 조사할 테니까 기다리시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네. 미투 운동 시작한 거 아시죠? 미투 나도 당했다. 뭘 당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네. 그 유시민이 뭐 이재명이 다 하면서 네. 조국은 위선자가 아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대. 위선자가 아니 지금 위선을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저는 위선을 욕한다고 얘기해요. 조국은 위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래요? 조국은 본능에 충실하고 근데 법능에 충실했고. 돈에 충실한 남자인 돈에 거죠. 충실한 거죠. 그 내 피부치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편법과 촌법과 불법, 비법 다 동원해가지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뭐 법 위반하고 해가면서 하고 한 것들은 내 피부치 딸의 성공을 위해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원칙을 포기하게 되더라. 또 어디 인터뷰도 얘기한 것도 있더라고. 딸을 위해서 알뜰하게 내 네트워크 다 동원하고 편법 다 했고, 그리고 돈벌이에 대해서는 말이야 52억 재산이 있으면서도 알뜰하게 장학금 다 했다고 민정수석 임명받은 2달 후에 사채업자 비슷한 사람들한테 10억 현금 안기면서 알뜰살뜰 고위공직자이 유일하게 사모펀드 가입하는. 그러니까 조국은 그
본능에 충실한 사람 위선자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병이 하나가 있어. 뭔데요? 아시잖아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병이 있어. 마음에 없는 번지르르 한 말. 요즘에 또 하고 있잖아.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사람은 그 말은 진실이 아니야. 그냥 번드러를 해 보이니까 하는 것이지 마음이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게 병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정신병리학자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조국은 내 피부치 챙기기, 내 가족, 아버지 뭐 동생의 그 공익재단 재산 100억 빼내는데 충실히 협력하고 돈에 충실한 남자이지 위선자는 아니다. 난 그 지적에는 100% 공감합니다. 자, 다 그 좋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충실한 남자가 자기 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이 교육제도에 희생이 된 건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이 좌파들의 공통점입니다. 좌파들이 보면은 자기 추종자들을 갖다 설득하기 위해서 마치 제 코스프레를 합니다. 자기도 보면은 보면 가난하고 당신들하고 똑같이 사는 양. 그리고 뒤로는 보면 보면 자기 자식들에게는 자기들이 욕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보다 더 하면서 나중에 이거 걸리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제 인생은 제 인생이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뭡니까? 문재인 씨 아니에요. 문재인 씨도 그랬어요? 아, 문재인 씨 반이라고 마치 저 일본 녹두 사람하고 장군인데. 반일 일본 사람하고 어디 말도 안 섞을 것 같이 얘기한 그 문재인 씨 그 딸 어디 나왔어요? 코쿠시칸 대학, 국사관 대학. 일본의 극우들 즉 명성황후 민 씨를 갖다가 그 시해한 그 후손들이 만든 그 코쿠시칸 대학 멀쩡하게 다니고 있고. 영부인께서는 부산에서 다도 열심히 일본 다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예전에 아들 보면 마치 본인은 말이야 그 자식들 갖고 우리 국내에서 근데 어디 갔었어요? 건국대 나와서 파슨스 디자인 스쿨 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미를 욕하면서 아들은 파슨스 스쿨 보내고요. 만약에 굳이 디자인 보내려면 미국 그렇게 반미를 얘기하면 프랑스나 독일로 보내고 이태리로 보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 따로 못 따르고 저는 조국 씨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태계가 모두가 용될 필요 없다. 붕어도 개구리도 가재도 필요하다. 우리가 오손도손 잘 살자. 그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마음에 없는 번지르는 말을 하는 병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자기 딸 욕 만들려고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이 맞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딸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아빠가 희생자지 어떻게 뭐.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은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초록이 동색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무리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네. 수시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수시가 말이 많고 뭐 학종 학습 무슨 제도와 시험 제도는 그 중에도 시험 제도는 간단하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했던 예비고사 보고 각 대학별로 본고사를 보든지 아니면 학교 성적만으로 하든지 이런 희한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2010년 뭐예요 이게 수시 전형인가? 2010년에 몰라 하도 많아. 하여튼 학종 동원하고 했는데 이 제도 빨리 해서 시험제도 간단하게 복잡해질수록 무슨 아이들의 봉사 성적 요즘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무슨 봉사를 하고 개성을 키우고 소질을 개발을 합니까? 그 거짓 위선 그만하고 학교 성적만으로 하든지 대학별로 아니면 예비고사 한번 봐가지고 시험으로 해. 당연히 시험을 여보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상 국가대표 뽑는데 그러면 저기 예를 들어 아저씨 나온 부평고등학교 내가 나온 한일고등학교에서 자 성적하니까 이제 당신 이제 부평고등학교 1등이야. 내가 100m 15초에 뛰어. 나는 저 한일고등학교 5등인데 100m 12초에 뛰어요. 근데 그럼 당신이 이기는 거야? 그건 아니죠. 전국이면 저희 때가 정답이죠. 사실 예비고사 전국적으로 한번 보고 전국적으로 예비고사 딱 보고 그다음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기대학 서울대부터 서울대 연대까지 쫙 보고 떨어지면 2차 성대부터 쫙 보고 또 떨어지면 종로학원 대성학원 가고 그게 가장 페어한 거지. 정직한 거지. 근데 입학사정관제를 미국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네. 미국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걸 우리 한국 교육은 안 해요. 고등학교 때 체육활동하고 봉사활동한 거 진짜로 한 거 체육 학교 그거 길어져. 입학사정관제도 이것도 개봉하는 제도예요. 미국에서요 입학사정관제도가 20세기 초에 왜 도입된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을 때 시험 성적으로만 하니까 안 되니까. 시험 성적으로만 하니까 유태인들이
완전 압도해버린 거야 아이비리그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늦게 와스프들 즉 잉글로색슨은 얘들이 만든 게 입학 사정관제도 즉 부모의 기여도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 달팽이 뭐 물고기 뭐 이런 그 개천의 밑바닥에서 하는 애들을 제거하게 한 건데 이거를 도입하고서 저 교육계가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좀 치사한 사람인 게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면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을 하자고 얘기를 하지 그걸 조국한테 실적 빗대가지고 넘어가려고. 원래 공부 안 한 사람이 잘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놔두세요.